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 애기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 바로 그 기억 저편에 있는 미스터리, 아기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아기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요, 이게 지금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엄청난 논쟁거리 중 하나라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럼 그 논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두 개의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한쪽은 뭐냐면 아기의 세상은 그냥 흐릿하고 뭐 별거 없어.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한쪽은 와, 이거 완전 정반대인데 아니야. 아기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하고 있어. 라는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과학적인 대결의 장, 아기의 의식 세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논쟁의 딱 중심에는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기는 어떨까? 하는 그런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즉 자아라는 감각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의식은 과연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상도 못할 만큼 더 풍부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과학 논쟁을 이끌고 있는 진짜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재밌는 비유를 들고 나왔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론인데요. 이름하여 스포트라이트 의식 대 랜턴 의식. 이 둘의 대결이 바로 핵심입니다. 먼저 스포트라이트 의식부터 볼게요. 이건 스타니슬라스 드하엔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딱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하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보죠. 마치 어두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배우 한 명만 딱 비추는 것처럼 우리 주의력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앨리슨 고프닉이 말하는 아기의 마음, 바로 랜턴 의식이에요. 스포트라이트랑은 완전 다르죠? 랜턴은 어때요? 주변 전체를 은은하게 넓게 비추잖아요. 아기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넓고 탐색적이고 모든 감각에 활짝 열려있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고프닉이 말하는 이 랜턴 의식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일단 주의력이 사방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가 엄청나게 강렬하죠. 새로운 것만 보면 막 눈이 동그래지고요. 근데 재밌는 건 나라는 생각, 나한테 집중하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아기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식적일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의 이론을 주장한 드하에는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겁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쉽게 말해서 의식이라는 건 뇌 전체의 정보가 쫙 방송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송국 본부, 지휘본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뇌선은 그게 바로 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성숙하게 발달해야만 진짜 의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하엔의 논리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1번, 아기의 뇌를 보니까 그 지휘본부, 전두엽이 아직 한참 미숙하다. 2번, 뇌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장거리 네트워크도 아직 공사 중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죠. 아기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뇌의 구조상 풍부한 의식을 경험할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아기의 의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드하엔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스포트라이트냐, 랜턴이냐 이 두 사람의 대결로만 끝나면 재미없겠죠. 이 퍼즐을 더 복잡하게 그리고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다른 조각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닐세스란 학자가 정말 매력적인 이론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 사실 통제된 환각이라는 거예요. 와, 좀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현실을 그냥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이 이론을 아기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기의 뇌는 아직 세상을 예측하는 능력이 형편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라는 필터가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감각 정보가 정말 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홍수처럼 뇌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스는 이걸 불안정한 지각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엄청나게 풍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게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없어서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프 코흐의 통합정보이론 IIT인데요. 이 사람은 아예 판을 다르게 봐요. 의식은 인간만의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시스템이든 정보를 얼마나 잘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파이라는 수학적인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이론이죠. 이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진짜 의식을 위해서는 드앤이 말했던 그 지휘본부, 전전두엽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언어도 필요 없고 심지어 나라는 자아 감각도 필요 없대요.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동물, 식물, 어쩌면 컴퓨터 같은 시스템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은 아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고프닉의 랜턴 의식 쪽이랑 훨씬 가깝습니다. 아기뇌가 뭐 전전두엽이 미성숙하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뇌 안에서도 정보가 충분히 잘 엮이고 통합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이미 풍부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이론들을 봤는데요. 그럼 실제 아기의 뇌를 들여다보면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아 없는 의식이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로 갓 태어난 아기들의 뇌를 스캔해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보세요. 외부 세계의 소리나 빛, 촉감 같은 걸 받아들이는 감각 영역은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뇌 회로도 이미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나는 누구지? 어제 뭐 했지? 이런 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부분, 이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혹시 자아 없는 의식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슬프구나. 이건 재밌네. 이렇게 해설해주는 나라는 해설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경험 그 자체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결국 이 모든 과학적인 논쟁은요. 딱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는 의식을 도대체 뭐라고 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이 의식이란 나 자신을 아는 것, 즉 자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드아엔이 맞아요. 아기는 의식이 없거나 아주 희미하겠죠. 하지만 만약 의식이란 그냥 순수하게 경험하는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다면 고프닉과 코어가 맞는 겁니다. 아기는 우리보다 더 풍부한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기 의식이 어떻든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천만에요. 이게 우리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이 우리의 행복 문제부터 저 멀리 인공지능, AI의 미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랜턴 같은 의식 상태가 아기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이걸 경험합니다. 언제냐고요? 깊은 명상에 빠져들 때,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을 때, 혹은 어떤 창의적인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나를 잃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 아기 같은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앨리슨 고프닉에 남긴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것은 더 못한, 열등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식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스포트라이트 의식만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잖아요. 어쩌면 이 넓고 나를 잠시 내려놓는 존재 방식의 가치를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의식을 갖는데 나라는 자아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언젠가 인공지능, AI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아기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인류의 미래 기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 아닐까요?